안녕하세요. 박범규입니다. 오늘 6번 문항에 대해서 검증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이험 과수 자두상품에서 수학감소 보장의 자기부담 비율과 그 적용 기준을 각 비율별로 서술하시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지문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1과목 55페이지를 보시면 정의, 적용 기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학감소 보장의 자기부담 비율은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서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다. 적용기준 최근 3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수험생 C의 실제 작성 답안입니다. 몇 점을 획득했을까요? 여러분들 요거를 정의라고 지금 써놓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0%형, 15%형, 20, 30, 40%형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수험생 C의 실제 획득 점수를 확인하기 전에 요걸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품목에서 표현하는 자기부담 비율 업무방법서 1과목 66페이지 종합위험 마늘에서 자, 정의를 일단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네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비율로서 자기부담 비율 미만의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뒤에 내용이 좀 추가됐네요. 요게 1번이 될 거고요. 자기부담 비율과 할 때 자기부담 비율, 그죠? 요게 적용 기준입니다. 다 똑같고요. 여기서는 보험가입 계약자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17절 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마늘과 동일하고요. 여기서 적용 기준을 보니 보험가입 농지라고도 표현을 했네요. 이게 지금 NH 손해보험에서 각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수험생 C의 실제 획득한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모범 답안에 의거한 분석입니다. 뛰어난 학식과 양심을 겸비한 채점자의 엄격한 채점이죠. 네, 보시면 10%형에서 과수원이라는 목적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보험에 가입하고 15%형 보시겠습니다. 최근 2년 연속 보험에 가입하고 이 두 가지에서 과수원이라는 목적어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C는 15점을 획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채점이죠. 앞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듯이 지문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수학감소 보장의 자기부담 비율과 그 적용 기준을 각 비율별로 서술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업무 방법서에 의거한 분석이라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답안짐에도 불구하고 15점을 획득했는데요. 이게 지금 자기 부담 비율과 해서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정의를 기재해 놓은 내용인데요. 업무 방법서랑 비교를 해도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PBL에서 처음한 비율다. 이 내용이, 이 뒤에까지 내용이 빠져있죠.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15점을 획득했습니다. 이하는 피고의 채점 기준에 의거한 분석 내용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요. 이걸로 봤을 때 피고의 채점 기준은 채점 후에 취사 선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추론하겠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채점 기준과 모범 답안의 오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범 답안, 피고가 제시한 거 보겠습니다. 최근 여기다가 줄을 쳐놨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 단어인가 봅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시고요. 여기서도 최근 20, 30, 40 제한 없음. 같은 얘기입니다. 지문 상단에 자기부담 비율 서술에 관한 모범 답안과 키워드는 모범 답안에서 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채점 기준에서 배제되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피고가 제시한 채점 기준입니다. 보시면 1, 2, 3 해서 2호 5점, 5점씩 각각 배치를 한 겁니다. 10% 적용 기준 정답 인정 키워드 최근, 직전, 3년간 연속 가입, 3년간 수령한 지급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다. 20% 적용 기준 정답 인정 키워드 최근, 2년간 연속 가입, 3년간 수령 지급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다. 제한 없음과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 계약자 또는 보험가입자, 자율 선택 가능, 임의 선택 가능, 등도, 요거나 요거 이외에 등도 정답으로 인정했다. 등이라고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원고 작성 답안 및 득점을 보시면 계약자 선택에서는 5점을 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20, 30, 40을 잘못 기재했다 해서 0점. 그 외에 20, 30, 40 자율 선택 가능도 5점을 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A는 계약자 선택으로 정답 처리가 되었고, B고는 제한 없음 대신 자율 선택 가능도 정답으로 인정했다. 다만 A와 B는 최근, 직전이라는 핵심 단어를 누락함에 따라 해당 부분은 0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채점 기준에 따른 채점을 한 것이므로 채점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채점이고요. 이미 이 채점 기준에서도 오류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피고는 답변서 제출도 채점만큼이나 대충대충 하는 듯 합니다. 보시면 20% 적용 기준 정답 인정 키워드라고 했는데요. 15% 적용 기준이 맞겠죠? 요거 잘못됐죠? 채점 기준 자체가 없는데 급조해서 만들려 하니 재판부에 제출하는 내용 자체도 오류가 투성입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보내셨어야죠. 원고 A, B의 획득 점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고 A, B, A 보시면 정의에 대한 내용을 일부 기술했죠. B 또한 정의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무시한 피고의 채점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을 기술한 부분 점수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채점 기준은 적용 기준에 한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은 기재를 했습니다. 최근이 빠졌고 과수원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이 빠졌다는 이유로 0점, 여기서도 최근이 빠졌다는 이유로 0점, 20, 30, 40%는 계약자가 선택한다 라고 하면 요거는 5점을 획득할 수 있었고요. 보시면 5점 획득이 되었죠. 다음 수험생 B 10%형 최근에만 빠졌고요. 나머지는 다 왔습니다. 과수원 넣었고요. 최근 빠졌고 과수원 들어왔습니다. 0점, 0점. 이외에 30, 40, 40, 20, 30, 40을 30, 40, 40이라 기재하였다고 해서 이것도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요 답안지 빵점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빵점 답안지를 보고 계시고요. 피고의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의 모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답안지는 수험생 D의 답안지입니다. 피고의 채점 기준대로 10%형 내용 자체가 틀렸죠. 과거 3년간 계속 보험 가입 하나 3년간 손해율이라고 써주셨네요. 지급 보험금에 대한 수령 보험료의 비율 50% 이하. 아예 내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보시면 15%형 손해율이 100% 이하다. 틀렸죠? 0점, 0점. 자, 20, 30, 40% 여기 보시면 그 외 선택 과선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 외에 요걸 열심히 봐주시고요. 그 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3번 제한 없음과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에 대해서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죠? 제를 선택 가능, 이미 선택 가능 등이라고 밑밥을 깔아놨는데요. 이게 제한 없음과 그 외의 선택이라는 말이 동일할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피고의 엄격한 채점 기준에 의하면 10%형과 15%형 요 두 가지가 오답이고 20, 30, 40%형이 오답 처리가 되었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5점 처리가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5점을 획득한 건데 1, 2가 오답이고 그 외의 선택이 정답 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그 외라는 말은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는 말인데 1, 2가 오답인데 어떻게 3이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엄격한 채점 기준에 의했으면 3번 또한 20, 30, 40%형 요것 또한 오답 처리가 됐어야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5점 획득했죠. 결론은 20, 30, 40%형 요것만 정답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점 기준 자체가 없으니 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도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시험입니다. 자, 다음으로 피고 측의 NK 스타일 내부 규정 운영에 대해서 통화 녹음 파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열람할 때 네, 그 계산기를 가지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되게 궁금한 볼 수 있어요. 아, 원래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시험 볼 때 당시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시 열람을 그때 하려면 계산이 맞는지 거의 다 계산했잖아요. 근데 계산기를 못 가지고 있는 것도 이유가 아니야. 그거는 들어가서 보니 하반기만 열람을 하는 거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특별한 이유가 뭐가 그러려고 하면 그냥 연락 자체가 누구나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뭐 재검토한다고 하는 건 안 돼요. 어떤 상관 없다. 그죠?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어떤 힘든데. 그러면 하반기 열람 횟수를 지금 작년도 12월 10일달에서 내부 기준에 의한다면 이제 그 횟수량을 1회로 변경했잖아요. 그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락 자체가 이제 그렇게 사실 그들이 해가지고 정보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악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악용이 된다. 네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된다. 시험 자체가 인재를 대표하는 건데 이게 자꾸 외화대표가 와가지고 외화대가 되나요? 예. 그래서 암기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암기로 시험을 한다는 그러면 그 답을 갖다 암기를 한다는 게 그렇죠. 본인들이 작성한 암기를 그렇지 암기를 알아가지고 나중에 볼 수 있게 다른 용도라고 하는 어떤 용도가 나서서 다른 용도는 뭐가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작성을 했는데 그 예상 분석보다 덜 나왔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쨌든 다시 연락하러 다녀오신 거거든요. 뭐 부산에서 오시고 여러 각지에서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상담 기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이거 다시 연락 시켜드리려면 내년 시험도 잘 보시라고 보여드린 거지 선생님이 뭐 소송하라고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뭐 그러니까 그 내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 사유가 있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개인 뭐 분리를 빼고서 박수 치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타당한 거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그 부분. 그렇다면 열람의 수를 갖다가 거기서 20년 11자로 뭐 갑자기 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시험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부모 보고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공시험을 치는 수험생에 대해서 적어도 공정하게 적용을 시켜야 타당하지 않냐 이 의견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가서 이런 말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12월 그 전에 보신 분들은 몇 번씩 보셨잖아요. 근데 공시험, 방시험 치는 그거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전 변경이라도 하든지 약간 이런 식의 뭐 아, 거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하면서 내부 지침이 있고 예, 그렇죠. 뭐 이상이 없는 거죠. 사전 없는 거죠. 들어보셨고요. 다음 한 수험생의 분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이라는 말이 실자의 5점이고 글자가 5점이라 그러면 우리 그 1900명의 수험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최근이라고 주제만 써가지고 10점이라고 맞았다 그러면 나는 그 답안을 인정을 해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지금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점을 뺐다. 지금 최근이라는 것도 키포인트라고 인정을 해요. 자기네들이. 예, 그럼 계약자가
10%인지 과수원이 10%인지 거기에 3년 연속이 키포인트인지 그리고 50%가 최근님 키포인트라고 지금 이미 모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님 뭐 말 그대로 10점이네요. 그죠? 끊이지 마세요. 15%예요. 거기서 지금 5점 빼먹은 거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총기분하고 투자만 써가지고 잘 봤고요. 자, 요 내용은 제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입니다. 오체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상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국민권익위 감사원 단순한 과실 수준 이상의 오체점이라고 보여진다.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채점을 했다고 하나 실제로 그렇지 아니한 채점들도 많이 보입니다. 명확한 채점 기준에 의한 채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아니한 채점들도 많이 보인다. 출제자 및 채점자, 관리자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6회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측의 답변 4월 2일에 왔습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감사원에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다. 감사원의 규정에 의해서 종결한다. 답안지 열람에서 제한 등 이거는 정보공개법 앞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죠. 종결하겠다. 분담 채점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수인의 채점이라고 잘못 표기해놨죠. 수험생의 혼동이 없도록 안내문구를 내용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지금은 됐으려나요? 시험 보고 한 3, 4개월 동안은 수정한다고 말만 했고 그때까지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2차 시험 보시고 분담 채점 1인의 채점 방식이라고 안 돼 있다. 그럼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뭐 당연히 수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시험 안 봅니다. 자, 21년 3월 8일 제가 새벽 6시부터 세종에 갔습니다. 날씨가 좀 아침에 춥더라고요. 그래서 핫팩을 가지고 이렇게 입구 쪽에다가 카페 회원들의 그런 의견도 같이 게시를 하고요. 제가 또 여기 낮 12시 정도까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뉴스까지 같이 틀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21년 7월 9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드디어 서울행정법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요. 방청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날 저는 자료를 정리해서 상암 MBC로 제보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